띵동 띵동, 배움이 즐거운 국어 시간 밍쌤입니다. 오늘 선생님과 배울 내용은요,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입니다. 선생님의 현장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이제 문법 마스터가 되었죠? 하지만 이 단어를 처음 배워보는 친구들은 아마 엄청 헷갈릴 수도 있을 겁니다. 생소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어감과 어미,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 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강의는 천천히 기초부터 차근히 설명해 줄 거니까 겁먹지 마시고요. 즐겁게 잘 따라오면 됩니다. 알겠죠? 선생님이 어제 아빠한테 문자가 하나 왔었는데요. 어떤 문자였냐면, 민지야, 아빠 밭에 상추를 심었어 라는 문자였어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바로 나옵니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빠가 밭에 상추를 심었다고 했죠. 그럼 밭에 상추를 심었어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조금 우리가 편하게 발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밭에가 맞을 거예요.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수업을 잘 듣고 나면 한글 맞춤법이라든지 표준 발음법이라든지 이해를 조금 더 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업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렛츠 고! 표준 발음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발음법이 무엇이냐? 표준어를 발음할 때 기준이 되는 발음상의 규칙과 규범을 표준 발음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표준어가 도대체 뭐예요? 바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의 서울말의 실제 발음을 우리는 표준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게, 실제 발음을 따르되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해서 정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얘들아, 이거야. 꽃이라는 게 있어. 근데 꽃이라고 발음하는 것보다 꽃이 폈어. 꽃이 폈어. 이게 좀 더 편하잖아. 꽃이 폈어 보단 이게 바로 표준 발음법입니다. 첫 번째 볼게요. 모음의 의 발음이야. 이거 중요하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별표 3개. 의 발음은, 의는요 이중 모음이래. 옛날에는 의, 그러니까 단모음이라고 얘기하는 교과서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중 모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중 모음으로 이제 발음을 한다. 이게 바로 원칙이야. 3가지 원칙이 있는데, 의, 첫 소리가 자음인 음절의 의는요 이라고 발음을 한대요. 봐봐, 이게 바로 첫 소리의 자음이야. 무, 니. 의 위에 니은의 자음이 있지? 무, 니는 무, 니 발음이 되고, 예를 들어 띄어쓰기는 어떻게 발음이 될까? 자음이니까, 그치, 띄어쓰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해됐어요? 또 뭐가 있을까? 씨어도 그냥 씨어. 또 희망, 이것도 자주 나온다. 희망,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어의 첫 음절 외의 의는요, 의라고 말하긴 하지만 이도 허용한다,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라고 얘기를 해. 선생님, 그럼 뭐가 있을까요? 주의는 단어의 첫 음절,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지? 얘는 주의도 되지만 주의도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좀 몇 개 더 예시 써보자. 민주, 주의. 몇 번째 있어? 하나, 둘, 셋, 넷. 첫 번째 음절 아니지? 그럼 이거는 민주주의 라고 발음이 될 수가 있겠죠? 맞아요? 민주주의. 그럼 민주주의도 된다.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협의라고 했을 때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아니지. 요거는 틀렸어요. 발음할 때는 협비도 되고
비도 된다. 이건 뭐냐면 뒤에가 내가 선생님 뭐라 그랬어? 모음일 때는 연음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연음이 되는 거야. 여기 앞에 있는 게. 그래서 협의가 되는 거야. 요거 밑에 내려가서 선생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게요. 자, 세 번째는 조사야. 조사 뭐라 그랬어? 는, 이가, 을 이런 것을 선생님이 조사라고 얘기를 했지. 조사 의는요. 의가 맞지만 애도 허용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우리의 원칙, 우리의 허용이야. 또 뭐가 있을까? 선생님 강의하니까 강의의, 그러면 강의, 의도 되고, 강의, 애도 되는 거야. 또, 나의도 되지만, 나애도 돼. 이해됐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발음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야. 잘 기억하세요. 진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이번에는 받침의 발음인 가느다란 명박이. 선생님 맨날 이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느다란 명박이 7개의 자음만 발음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얘부터 먼저 보자. 표부터. 받침에 기역, 쌍기역, 키역이 됐었을 때 대표음인 기역으로 발음한다. 그래서 박은 박, 박도 박, 부억도 억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거야. 이 받침 소리가 기역으로 바뀐다는 거야. 자, 니은은 똑같이 니은으로 발음이 됩니다. 손. 그런데 여기 헷갈릴 수 있다 얘들아. 디귿, 시읒, 지읒, 티귿, 히읗, 쌍시옷, 치읒, 쓴 다 디귿으로 발음이 돼. 그러면 곧은 당연히 곧이겠지? 근데 낫은 디귿, 낫이고 있다는 디귿으로 바뀌고 된 소리 있다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지읒은 디귿, 히읗도 디귿으로 발음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발음이. 그래서 여기 디귿 잘 기억해 주시고 리을, 비음, 아하! 비읍도 헷갈릴 수 있어. 비읍도 비읍이지만 비읍도 피읍이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받침에 가느다란 명박이가 아니다 라고 하면 그 두 부 중에 한 개로 발음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앞으로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의 발음을 한번 볼 건데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모음으로 시작된 모음 이, 은, 아 라는 이름이 있었을 때 얘 자음이 몇 개야 얘들아? 선생님 자음이요. 하나, 둘, 셋, 4개예요. 삐빅 틀렸어요. 자음은요 딱 하나야. 니은뿐이야. 왜요? 이 이는요 얘들아 너네 모음 발음해봐. 그냥 이를 발음을 해볼 거야. 계속 뭘 붙여? 발음해서 발음하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로 되어 있는 건 다 뭐라 본다? 모음이라고 본다. 모음 몇 개? 하나, 둘, 3개. 3개.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됐지? 그럼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나 전미사라 그랬어. 조사 배웠고요. 어미도 어간어미 배웠고 전미사 선생님 배웠지 저번에? 앞에 붙으면 접두사, 뒤에 붙으면 전미사.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형식 형태소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모음으로 시작된 형식 형태소, 선생님 편하게 말하기 위해서 형형이라고 할게. 형형과 결합되는 경우는 받침의 뒤음절을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한다. 이게 바로 뭐라고 한다? 연음이라고 한다. 아까 전에 우리 협의라는 단어가 있었지. 의 뭐야? 모음이지.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나 전미사인 경우에는 이제 받침의 뒤음절을 첫 소리로 옮긴대. 그래서 바로 연음되는 거. 이 빈 모음 자리에 이 비읍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협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얘가 바로 연음이다.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하고 있는 친구들은 연음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야. 되게 잘하던데? 그치? 가자. 두 번째는 받침 뒤에 모음이 오, 우 위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는 뭐야? 형식 형태소는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어법에 맞게 쓰는 건데 실질 형태소는 의미가
있다 라는 거는 얘는 만약에 받침의 뒤가 모음, 아, 어, 오, 우, 위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 의미가 있는 것들이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 아까 대표음 뭐라 그랬어? 음끝, 가느다란 명박이, 그걸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 했지? 음절의 끝소리 규칙으로 바꾸어 첫 소리를 발음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 형태소의 예를 보면 우리 옷, 안이라는 단어가 있어. 옷, 안, 옷도 의미가 있고 안도 의미가 있지? 이러한 의미가 있는 실질 형태소를 처음에 어떻게 바꾸래? 대표음으로 바꾸래. 그러면 이 시옷, 받침 시옷이면 뭘로 바꿔야 돼요? 가느다란 명박이 중에서 디귿으로 바꿔야지. 오단. 그런 다음에 음절의 첫 소리로 발음한다. 이거 아까 선생님이 연음이라고 얘기했지. 연음한다. 디귿이 아로 간다. 오단. 이게 바로 실질 형태소의 연음이다 라고 할 수 있어. 그럼 형식 형태소는 아까 얘기했지? 어떻게 했어? 예를 들어 하나만 더 보자. 밭, 이, 나는 조사잖아. 그치? 그럼 얘는 바, 티? 이렇게 들어갈까? 바티? 근데 여기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어. 디귿티귿이 모음이나 반모음 이를 만나면 지읒, 치읒으로 바뀌는 구개음화라는 게 있거든요. 너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울 거야. 그래서 얘가 바티라고 바뀌는 게 아니라 바치라고 바뀌어요. 바치. 요건 조금 어려운 예시였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겹받침 발음 볼 거예요. 받침. 겹받침 발음은 어떻게 발음이 되냐라고 볼 건데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대표음 아까 뭐라 했어? 음끝이라 했지? 음끝으로 바꾸어서 발음한다라고 볼 수 있어. 만약에 앞에 자음이 바뀌는 게 있고 뒤에 자음이 바뀌는 게 있는데 앞에 자음은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읒, 리을, 티귿, 비읍, 시읒, 기역, 시옷일 경우에는 뭐라고 외우면 좋냐면 얘들아 노래방에 갔어. 노래방 갔어. 그랬더니 뒤에 자음은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비읍, 피읍이야. 근데 선생님 이거 피읍 뭐 어떻게 바뀐다 그랬어요? 음절의 끝소리를 비읍으로 바꿀 거야. 노래방에 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고모부가 있는 거야. 아, 고모부가 아니야. 고모부. 고모부가 있는 거야. 헐, 고모한테 큰일 났지? 노래방에 갔더니 고모부가 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노래방에 먼저 고모부가 가고 있었고 뒤에 고모부가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돼? 고모한테 이제 혼낼 고모부만 남았지. 앞에 있는 자음이 소리가 나는 거는 노래방 가고 뒤에 있는 게 사는 거는 고모부가 살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노래방에 고모부가 있었다면 고모부는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전미사 이건 내가 얘기해 줬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엔 받침 히읗의 발음인데 받침 히읗의 발음이야. 받침 히읗의 발음은 조건이 있고 발음이 있고 얘가 있어요. 히읗, 니은, 히읗, 리을, 히읗. 10. 대장금을 만나요. 대장금을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태창큼이 돼요. 태창큼. 히읗이 기역을 만났지 대장금 중에 기역 그럼 놓고 태창금 중에서 놓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 히읗이 시옷을 만나면요 쌍시옷이 돼요. 닷소 해서 닷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 얘가 이를 만나니까. 자 히읗이 니은을 만나면 똑같이 그냥 니은 소리가 나는데 얘는 논는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런데 히읗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전미사지를 만날 때는 히읗이 발음되지 않아. 그래서 낳는 하면 히읗이 없어진다 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아. 나중에 선생님이랑 다시 요거 문제로 많이 풀어볼 건데 문제 많이 풀어보면 얘가 연음이구나. 실질 형태소가 만났을 땐 이렇게 되는구나. 형식 형태소는 어떻게 되는구나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이제 너희들의 스킬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한글 맞춤법 배워보도록 할게요. 한글 맞춤법은요.
국어 규범에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 로마자 등의 표기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한글 맞춤법은 한글로서의 우리말을 표기하는 것을 이제 한글 맞춤법이라고 해. 제1항을 보면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표준어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하는 게 원칙이다 라고 해.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소리대로 적기 때문에 표음주의, 소리니까 어법에 맞는 거는 표의 주의 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더 너희가 심화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 라는 거는 말소리, 즉 발음에 가깝게 적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 사람은 그냥 사람으로 적지? 근데 꽃은 치읓이니까 꽃 이렇게 발음한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단순히 소리만 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어법, 문법적인 원리와 형태소를 지켜서 쓴다는 거야. 그래서 먹는 이라고 쓰지만 먹는 이라고 발음을 해.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야, 너 밥 먹는 중이야? 라고 얘기하면 어때?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겠지? 그래서 어간의 먹을 살린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예를 들어 꽃이 라는 게 있어. 그럼 여기 꽃이라고 말을 하지 원래는 꽃이라고 발음하지? 그러면 꽃이라고 써야 될까? 꽃이라고 써야 될까? 당연히 꽃이라고 써야 된다. 너희가 표준 발음법이랑 한글 맞춤법을 같이 하다 보면 막 머리가 어지러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그런데 잘 기억하면 돼. 우리가 말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표준 발음법을 지켜서 말하면 되고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고 이제 단어를 조금 더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고 싶다 하면 한글 맞춤법에 맞춰서 쓰시면 돼요. 아,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제자가 이거 표준 발음법이랑 한글 맞춤법 배우고 나서 굉장히 뭔가 친구들이 이제 카톡 같은 거 할 때 표준 발음법에 맞춰 쓰지 않고 한글 맞춤법에 맞춰 쓰지 않으면 되게 뭔가 언짢대. 그렇게 너희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2항 보도록 할게요. 문장 내의 각 단어는 띄었음의 원칙으로 한다.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의 원칙으로 한다라는 건 뭐냐면 단어는 따로따로 띄었어야 한다는 뜻이야. 즉, 단어 사이에는 띄어쓰기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잘 자요? 라고 얘기했을 때 잘과 자요는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띄었을 수 있다는 거야. 또 오늘과 날씨도 각각의 단어이기 때문에 띄었어야 되지. 하지만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 바로 고유명사나 복합어는 붙여 쓴다고 얘기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서울, 시지? 서울, 시는 붙여 써야 되는 거고 경기도 또 붙여 써야 된다는 거야. 단어끼리는 띄어쓸 수 있지만 복합어나 고유명사에는 붙여 적는다. 뭐야? 밍쌤 아니고 고유명사 밍쌤. 붙여서 적는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번에 15항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용어는 동사나 형용사를 말을 하지. 용어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해서 적는다. 즉, 어간과 어미는 띄어쓰지 않고 붙여쓰되 구분은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어간과 어미 또한 가운데에 붙는 선어말 어미에 대해 설명을 해줬어. 선어말 어미는 두 가지일 때만 쓴다 그랬지? 시간을 나타내는 시제, 또 높임 표현. 에만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 먹었다, 가려고, 웃는다 라고 어간과 어미.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지 않으면 문장의 뜻이 모호하거나 잘못될 수 있다는 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한번 정리하면 어간은 뜻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야. 그리고 기본 형태 변하지 않아. 하지만 어미는 어때? 시제도 시간도 해야지, 현재 과거 미래도 해야지, 높임 표현도 써야지, 부정과 연결의 기능을 더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어는 어간 플러스 어미. 그런데 분명 얘네도 예외가 있겠지? 용언의 경우는 항상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써야 되는데 붙여 쓰거나 줄여 쓰면 맞춤법에 어긋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화이팅! 이번에 준말과 본말인데 준말은 모음 오와 우로 끝난 어간에
시 오면 와, 워, what 으로 적는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랬을 때 되었다. 이거 다 됐어? 라고 얘기하지? 되었어? 라고 얘기 잘 안 하잖아. 됐으로 줄이는 거야. 너 어제 친구들끼리 싸운 거 보았어? 보았어? 아니잖아. 봤어? 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줄여서 쓴다라는 거예요, 본말을. 이렇게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을 잘 지키면 좋은 중요성이 뭐냐면, 나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상대한테 전달할 수 있으며 타인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단어를 올바르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습관을 길러야지만 우리는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밍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보기와 같은 발음의 원리로 적용한 예로 알맞는 것은 히읗이 탈락됐다. 자, 좋네 아니지. 싸이다 탈락됐네요. 달코 아니지. 안치 아니지. 정답 2번일 거야. 민주주의의 올바른 발음으로 알맞지 않는 것. 민주주 의도 되지만 민주주 이도 되지. 의는 그대로 되겠지.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의. 그럼 여기 정답 뭘 것 같아? 정답은 4번이겠지. 자, 갑을에서 올바른 발음은 갑을. 야, 너 값을 제대로 줬니? 너 값을 제대로 줬어? 4번이겠죠. 왜요? 비읍 시읒 중에서 아까 선생님 누가 산다 그랬어? 시옷이 산다 그랬지? 비읍이 산다 그랬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뒤에 시옷이 연음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문제가 있으면 여기 선생님이 인스타그램 적어놨어요. DM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문제를 같이 풀어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았고요. 꼭 복습하세요. 선생님이 단원평가 문제만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너희가 문제집을 조금 더 사서 푼다던가 아니면 자습서 같은 거 사서 조금 더 푸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